국제선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안은 승객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허름한 회색 점퍼와 낡은 면바지를 입은 박순희 할머니가 72A 좌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30분 전 탑승 게이트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좌석에 도착한 박순희 할머니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려고 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힘이 넘치진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옆자리 승객,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좋은 날에 재수 없게 됐네. 남성은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어요. 이윽고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남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승무원님. 제 좌석을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내가 원래 1등석 타는 사람인데 만석이라 이코노미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승무원은 공손하게 사과했지만 모든 좌석이 이미 배정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남성은 짜증을 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최악이네. 이 좁은 데서 노인 냄새까지 나고. 남성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주변 승객들이 그의 무례함에 불편한 눈길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기에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많은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표정은 고요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참아온 무언가가 있는 듯한 깊은 인내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냥 집에 계시지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남성이 비꼬는 투로 물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구름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기내 방송이 울리며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한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남성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할머니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오랜 세월 동안 무시와 편견을 견뎌온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기체가 지면을 떠나 하늘로 향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죠. 마치 하늘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할머니는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누구도 모르는 이 노인의 과거, 그녀가 품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운명적인 순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자 기내의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지고 승무원들이 기내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음만이 객실을 채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솜사탕 같은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카트를 밀고 다니며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의 거만한 남성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승무원이 다가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와인을 요구했죠. 레드 와인 주세요. 아니, 그냥 화이트로 주시겠어요? 1등석에서는 프랑스산 와인을 제공하던데 여기서는 어떤 걸 주는지 궁금하네요. 승무원은 미소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화이트 와인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와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인상을 썼어요. 역시 이코노미는 다르군요. 이런 걸 와인이라고 제공하다니. 박순희 할머니는 승무원이 다가오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승무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자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기내식과 음료를 받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영화를 보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또 어떤 이는 잠을 청했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죠. 할머니는 어디 여행 가시는 거예요? 옆자리 남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질문의 어조는 진심으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죠. 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래요. 자식 덕은 볼만하시네요. 해외여행까지 시켜주고. 할머니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조금 더 마시며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창문에 살짝 닿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었지만 어딘가 강인함이 느껴졌죠. 기내식이 도착했고 승객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음식이 식었다. 양이 적다. 맛이 없다는 등 온갖 불만을 늘어놓았죠. 반면에 박순이 할머니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먹었어요. 마치 오랜 규율과 절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승무원들이 트레이를 수거해 갔습니다. 남성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거나 혼잣말을 하며 옆자리 할머니의 평온을 방해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는 평온하게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특히 옆자리의 거만한 남성은 이 조용한 할머니가 곧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평온했던 기내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기내 방송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여성 승무원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현재 부기장님이 조종을 맡고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간 객실 안이 얼어붙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기장이 의식을 잃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부기장 혼자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나요?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며 가벼운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았을 흔들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승객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움켜쥐거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었죠.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객실을 오가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베테랑으로 보이는 수석 승무원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했죠. 승객 여러분, 현재 부기장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들께서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나 승무원의 말과는 달리 조종석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객실 앞쪽에서 조종석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승무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죠. 부기장도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행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던데. 그 말에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옆자리에 거만했던 남성은 이제 창백한 얼굴로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두려움에 질려있는 모습이었죠.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격렬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물건들이 떨어지고 몇몇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기내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혹시 객실 내에 항공기 조종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현재 부기장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객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나서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기내에 조종사는 없었습니다. 한 승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죽는 건가요? 그 말에 객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기도를 시작했으며 다른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혼란이 객실을 지배했죠. 그런 와중에도 박순희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행기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급격한 고도 하강이 느껴졌어요.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제발요. 누군가 절박하게 외쳤어요. 이제 모든 승객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비상 상황 속에서도 박순희 할머니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섰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모두가 자신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걸음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기내는 완전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동요된 승객들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역력했죠. 수석 승무원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간절함으로 가득했어요. 승객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부기장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또다시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흔들림은 이전보다 더 격렬했어요. 아모든 승객이 자신의 좌석에 꽉 붙잡고 숨을 멈췄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남성 승객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객실 안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그때 옆자리의 거만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그것은 공포와 불안이 뒤섞인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남성은 박순이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혹시 비행기라도 조종할 줄 아세요? 하. 그의 말에 주변 몇몇 승객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추태를 부리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신경질적으로 웃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제일 오래 사셨을 테니 옛날 비행기라도 몰아보셨겠네요. 그때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을까요, 할머니? 남성은 계속해서 박순이 할머니를 향해 조롱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 대한 조롱으로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한 여성 승객이 남성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면 전쟁 때 전투기라도 몰아보셨어요? 하, 우리 할머니 세대는 다 그런 거 배우셨죠? 지금이야말로 그 실력을 발휘할 때인데요. 그의 말에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 상황에서 왜 노인을 괴롭히십니까? 남성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왜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웃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할머니, 정말 비행기 운전 못하시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숨겨진 실력을 보여주실 때인데. 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성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조롱했습니다. 저기 승무원님, 이 할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비행기의 앞뒤도 구분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몇몇 승객들이 남성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말에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죠. 그래도 할머니가 조종석에 들어가면 기내식이라도 더 줄까요? 아니면 비행기가 할매 비행으로 바뀌는 건가? 하하. 남성의 웃음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조롱은 계속됐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단지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질 뿐이었죠. 비행기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소 마스크가 모두 내려왔어요. 승객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아우성쳤죠. 그제서야 남성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움켜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박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녀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자세로 서 있었죠. 남성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죠.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기내 통로에 서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72년의 세월이 담긴 그녀의 눈에는 이제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죠. 승무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젊은 승무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지금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박순이 할머니는 승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전문가의 눈빛에 가까웠죠. 기본적인 비행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어조에는 이전과는 다른 권위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뭐라고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몇몇 승객들도 할머니의 말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거만한 남성은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죠. 지금 현재 고도와 속도, 그리고 부기장님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말에 기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혹시 항공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부기장님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석 승무원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리자 그녀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어요. 따라오세요. 수석 승무원이 할머니에게 손짓했고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몸은 노쇠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상하게도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안정적이었어요. 저 할머니가 뭐 하시는 거죠? 설마 조종석에 가시려는 건가요? 정말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시는 걸까요? 승객들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를 조롱하던 남성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했죠. 지금 저 할머니가 대체 무슨 일이? 남성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조종석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옆에 앉은 승객이 그에게 말했죠.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비웃던 분이 왜 그러세요? 놀랍나요? 남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비행기 앞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얼마 전까지 눈에 띄지 않던 노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이의 희망이 되었죠. 조종석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단단히 주먹을 쥐었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죠. 준비되셨나요? 수석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문을 열어주세요. 승무원이 조종석 문을 열자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어요. 부기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컨트롤을 붙잡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기장은 한쪽에 누워 있었죠.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계기판들을 훑으며 현재 상태를 분석했어요. 부기장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부기장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박순희 할머니는 기장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조종관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노인의 주름진 손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조종사의 손이 비행기를 잡은 것처럼 말이죠. 객실에 남아있는 승객들은 고개를 모아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종석으로 들어간 것을 본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를 조롱했던 남성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져 있었죠. 조종석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기장석에 앉아 신속하게 계기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고 눈빛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죠. 부기장은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조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기장의 목소리는 떨림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는 유지하고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죠. 부기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씩 고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할머니는 조종간을 단단히 잡고 약간의 조정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수십 년간 조종간을 다루어 온 사람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연료 잔량과 자동 항법 시스템 상태를 알려주세요. 부기장은 할머니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할머니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연료는 충분합니다. 목적지까지 4시간 여유가 있어요. 자동항법 시스템은 현재 반작동 상태입니다. 최근 난기류로 인해 일부 기능이 불안정해졌죠. 할머니는 신속하게 계기판의 다양한 버튼과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현대식 항공기를 다루는데 약간의 생소함이 있었지만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했어요. 관제탑과 연결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비상 착륙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공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기장은 할머니의 지시를 따르며 통신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겁니까? 부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잠시 계기판에서 눈을 떼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내가 조종했던 건 전투기였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그 한마디에 조종석 내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석 승무원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부기장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죠. 전투기요? 혹시 군 출신이십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집중해서 비행기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지는 확실함이 있었죠.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할머니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부기장과 승무원들은 충격과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런 기록이 있었다니. 수석 승무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이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많은 반대와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비행기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녀의 손길 아래 항공기는 점점 더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관제탑과의 통신이 연결되었고 부기장은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자신이 조종을 돕고 있음을 알리고 비상 착륙을 위한 가장 가까운 공항 정보를 요청했어요. 1시간 내에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이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관제탑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부기장이 할머니에게 전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항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 모델은 최신형이라 제가 익숙하지 않지만 부기장님이 도와주신다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말에 부기장은 이제 완전히 그녀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을 보조하기 시작했죠. 수석 승무원은 잠시 조종석을 떠나 객실로 돌아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며 경이로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비행기 조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석 승무원이 객실로 나가자 할머니와 부기장만이 조종석에 남았죠. 제 이름은 김민우입니다. 부기장으로 5년 차예요.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부기장이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희입니다. 걱정 마세요, 민우 씨. 우리가 함께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겁니다. 그녀의 말에 부기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죠. 이제 그들은 함께 비행기의 제어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안전한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죠. 비행기의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고 비상등도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객실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상황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께서 부기장님과 함께 비행기를 조종하고 계십니다. 1시간 내에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객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분위기였어요. 정말 그 할머니가 비행기를 조종한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승객들은 서로 속삭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젊은 승무원 하나가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소곤거렸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셨대요. 1970년대 초에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객실 내에 퍼지자 승객들 사이에서 헉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모두가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전투기도 몰았대요? 정말이에요? 그 소녀의 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 객실 앞자리에서는 아까까지 할머니를 조롱하던 거만한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옆자리 승객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좀 전에 할머니를 조롱하셨던 분 맞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남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비행기는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승무원들도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진정시켰어요. 한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전달했죠. 박순희 선생님과 부기장님의 노력으로 비행기가 안정되었습니다. 약 5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든 비상 요원들이 공항에서 대기 중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강렬한 박수갈채가 객실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 모두 그분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객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포와 불안 대신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죠. 한 중년 여성이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성이 그 시절에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승무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부기장님에 따르면 박순희 선생님은 수많은 반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셨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많은 훈련생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승객들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죠. 비행기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비상상황 대응팀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공항과 항공사는 비상 착륙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조종석에서는 박순희 할머니와 김민우 부기장이 완벽한 팀워크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부기장의 현대 항공 지식이 합쳐져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최신형 항공기를 처음 다루시는데도 이렇게 능숙하게 조종하시다니. 부기장이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행의 기본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부기장은 할머니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각종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과 의료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된 표정으로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항공기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죠. 비행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자세로 공항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박순희 할머니와 김민우 부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인천 관제탑, 여기는 KA-119편입니다. 착륙 진입 중입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72년의 세월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자신감과 전문성은 어떤 베테랑 조종사보다도 확실했죠. 관제탑 직원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KA-119편,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2번으로 접근하세요. 모든 비상팀이 대기 중입니다. 비행기 내부에서는 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착륙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의 공포는 이제 기대와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누구나 할머니가 이 위기를 완벽하게 수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합니다. 모두 안전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이 객실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묵묵히 지시에 따랐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조종석에서는 박순희 할머니와 김민우 부기장이 완벽한 호흡으로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조종관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착륙 기어 내려주세요. 네, 착륙 기어 정상 작동합니다. 속도 조절, 고도 감소. 지금 착륙합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지시와 부기장의 신속한 응답이 오가는 가운데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점점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 왔어요. 살짝 흔들림이 있었지만 곧 비행기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착륙에 성공한 것이었죠. 객실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우렁찬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할머니 만세. 정말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승객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들이 환희로 가득 찼어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객실 전체를 채웠죠.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자 비상대응팀이 신속하게 접근했습니다. 의료진이 먼저 비행기에 올라 의식을 잃은 기장을 살폈어요. 다행히 기장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승객들은 차례대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리면서 승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모두가 조종석 앞을 지나며 할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지만 아직 할머니는 조종석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박순희 할머니가 조종석에서 나와 천천히 객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내리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승객과 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우렁찬 박수를 보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를 조롱했던 거만한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죠. 그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주변의 승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공항 관계자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에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녀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박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고 평범한 승객처럼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죠. 그녀는 영웅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커서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반드시 될 수 있어.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렴. 할머니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모든 이들에게 박순희 할머니는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가장 비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